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감독이 하는 짓거리 따라하다 보면은 맨날 그 뒤에 쓰거든요. 그럼 감독이 머리를 써가지고 나는 어떤 리더십을 구사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정신 나간 일부 감독들 네. 무슨 이렇게 병살 치고 삼진 먹고 들어오는데 말로 없는 애 치고 들어오는 개선장군 대하듯이 박수 치는 건 또 뭡니까? 그 왜 개념 없이 박수 치죠?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그 선수들이 그냥 무료봉사하는 아마추어입니까? 아니죠. 지금 연봉을 받고 뛰는 그렇죠. 직업인들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못했으면은 야단칠 건 없어도 얼굴이 좀 표정이라도 굳어야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뭐 감독이 덕아웃의 취열리더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 박수는 왜 그렇게 칩니까? 참 예외도 있겠지만 여러 감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보기에도 괴로워요. 저런 플레이를 연속 저지르는 저런 함량 미달의 프로 선수는 네. 더 이상 1군 시합에 나오면 안 됩니다. 오. 1군 시합은 완성된 기술을 팬들이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팬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플레이 보시려고 돈과 시간을 내어 야구장에 오신 거 아닙니다. 라고 좀 한마디 하는 해설가도 시원하네요, 보여야 벌써 듣자마자. 그렇게 해야죠. 네. 이게 뭡니까? 리더인 감독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선수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지. 매사 소통이나 하고 타협이나 하고 훈련을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독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사실 주제가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네. 최근 뭐 명감독의 조건, 또 김태형 감독과 이강철 감독이 명감독인 이유를 방송으로 한번 전했었는데 네. 오늘은 같으면서도 결은 좀 다른 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접 뽑아오신 주제가 이 신뢰하고 형님 리더십은 무책임한 헛소리다 라는 주제인데 예. 역시나 오늘도 강한 표현이세요. 아, 저야 항상 강하지 않습니까? 네. 시원시원하게 팬들은 좋아하는데 예. 또 가끔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예. 걱정도 되긴 해요. 저는 뭐 팬들이 뭐라는 건 좋은데 네. 그 야구 관계자나 선수, 감독 이런 분들이 개중에 네. 또 조금 상처를 입을까봐 이거는 이제 좀 상당히 저는 이제 본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네.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할 거는 해야 된다. 이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야구 얘기 해주시죠. 리더십. 예, 형님 리더십 예. 어떻게 예. 이해하면 될까요? 오늘 통틀어서 얘기할 게 이제 그 신뢰야구, 네. 형님 리더십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소통. 네. 이게 이제 3대 주제인데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감독들이 언제부턴가 뭐 어떤 특정 선수를 무한 신뢰한다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종종 많이 쓰죠. 예, 나오곤 해요. 예, 언뜻 들으면은 그 감독이 굉장히 휴머니스트 같고 음. 또 의리도 있고 선수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는 듯 멋있게 보입니다. 바람직하게도 보이고요. 근데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 10개 구단 감독들이 취임할 때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시합 중에도 종종 그런 말을 쓰고. 근데 그 말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 신뢰의 뜻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독은 네. 선수의 베스트 기량을 그날의 시합 중에 전부 뽑았을 수 있어야 돼요. 엔트리에 몇 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최고 그날 컨디션이 좋고 상대 팀과의 그 상승이 뛰어난 선수를 빼내서 100%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선수를 계속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감독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게 보이지 않느냐. 나약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감독으로서는 저는 이 리더로서는 선수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모가 예. 자식 보고 나는 너희들을 의지한다. 이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믿는다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믿는 것도 정도가 있지. 매일 거짓말하고 공부 안 하는 놈을 계속 믿는다? 그래가지고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건 어불성설이고 시합 당일날 베스트 컨디션을 보이며 펄펄 날 수 있는 선수를 믿어야지. 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과거의 영광을 갖고 있는 선수들 그 이름값 때문에 막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미 실패하고 들어가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실패하고 들어가죠. 그 뭐 안 되는 선수보다 지금 잘 치는 선수가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받은. 예. 그러니까 신뢰하면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만 생각하는데 의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겨 있죠. 예, 시합에 나간 감독은 야전 사령관입니다. 최상의 용병술로 승부를 이겨야 할 지휘관이 특정 선수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겠다? 이건 이미 정신 상태가 패배한 패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니까 데피니션을 봐야죠. 담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의지를 왜 합니까? 힘을 쏟게 만들어야지 왜 의지를 합니까? 야전 사령관이라면. 그렇죠. 예, 야전 사령관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야지. 너를 믿는다고 뒤에서 팔짱 끼고 박수나 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결국 시합에 지면은 뭐 특정 선수 A를 크게 신뢰했는데 그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졌습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감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비겁한 책임 회피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느끼셨구나. 예, 왜 그 감독이 그러면 제일 실적 낼 수 있는 선수를 기용하라고 감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주고 비싼 연봉 주고. 그런데 그런 감독이 팬들을 배신하고 그 슬럼프였던 실력의 부족이었던 역할을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냈다면 그것은 선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한 감독 자신의 역량 부족을 백일하에 드러낸 거죠. 그게. 스스로 보여준 거죠. 네. 예, 자기는 교묘하게 피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감독은 패배하고 나서 뭐 사석이나 공석에서는 그런 말 안 하겠지만은 왜 졌습니까? 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왜 졌습니까? 하면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뭐 제3자 야구 평론가나 그 무책임한 일부 기자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는 감독 스스로가 선수를 보는 안목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좀 얄팍한 재주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혹평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독은 절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특정 이름값을 너무 높이 보면 안 됩니다. 냉혹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선수의 현재 상태를 꿰뚫어 봐야 돼요. 오늘은 컨디션이 어떤가? 어제는 좋았는데 밤새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보고 선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냉혹함이 없는 심약한 감독들은 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선수들과 팬들에게 이거는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을 운영하는 감독이라면 네네. 선수의 이름값으로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이 팀 운영하는 거에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특정 선수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정리 의리보다도 팀과 팬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승부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역대 그 명장들은 또 다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비장한 면이. 네. 그래야지 뭐 자신의 이미지, 뭐 사람 좋다, 대인관계나 신경 쓰고 선수경에 뚜렷한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면은 결국 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선수 기용하는 감독이라는 인상밖에 못 주고 명장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모든 감독들이 입만 열면 신뢰하고 운운하는데 한국 프로야구를 제일 망치는 그런 줏대가 없는 언어의 유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러면 감독 한 사람이 신뢰하고 운운하면은 또 다른 감독은 이를 따라할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창의력과 개성을 갖고서 나는 신뢰하는 야구를 일축하고 그런 야구는 갖다 버리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들을 중용하여 총동원하여 승리를 이뤄나가겠다. 그 좀 이렇게 사자후를 포효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감독을 보고 싶은데 그런 감독이 안 보입니다. 전부 남한 거 뒤따라가는 거. 그 왜 이렇게 남한 거 뒤따라가기를 좋아합니까? 저는 젊은 시절부터
남보다 앞서고 성공하려면 남이 안 간 길을 했지 네. 남이 간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그랬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남보다 항상 앞선 감도 있는데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감독이 하는 짓거리 따라하다 보면은 맨날 그 뒤에 쓰거든요. 그럼 감독이 머리를 써가지고 나는 어떤 리더십을 구사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역경을 했던 감독인 자기가 네. 두뇌를 짜내서 최고 효과를 올리겠다는 의지와 적극성을 외면하는 이런 행위는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안 된다. 그리고 선수들의 신뢰의 야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격한지 모르지만 팬들에 대해서는 배신의 야구다. 배신까지 가요? 예. 오. 있음을 감독을 하는 자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누구를 신뢰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음. 그럼 그 선수를 교체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감독의 의무이자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를 애매하게 신뢰라는 감성적인 어휘로 포커스를 그냥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그 실패 책임 소재를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감독들은 감독들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저 어려움이 다 있겠죠. 예, 근데 네, 자기 제 상황에 입장에서 있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판단을 하라고 음. 감독에게 연봉과 계약금 그리고 선수 기용의 정권을 주는 것인데 네. 결정적인 순간에 좀 그런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가끔 시합을 보면 20, 30타석 안타를 못 쳐서 수많은 찬스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명 타자가 극적인 순간에 한번 휘두른 것이 역전 타점을 올리거나 홈런이 되면은 언론은 신뢰의 야구의 승리, 뭐 기다림의 미학 이런 그럴듯한 제목과 감독의 그간 마음고생을 아주 감성적으로 미화하고 다수의 야구 팬들로 하여금 역시 그 감독이 선수를 살리고 팀도 구한 명감독이다 하는 착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냉철히 보면 무능의 극치 감독이죠. 수많은 찬스에서 말아먹고 네. 어쩌다 한번 성공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가성비가 낮은 용병술이 구사한 감독이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부진에 빠진 선수를 무한 신뢰하지 말고 최근의 과학적인 통계를 신뢰해야 한다. 신뢰 야구의 피해는 불공정 야구가 된다. unfair baseball. 그러니까 불공정. 예, 선수 기용을 누가 보더라도 벤치에 있는 벤치 워머들 후보들이 보더라도 아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는데 당연하다 이래야 되는데 라인업을 짰는데 자기는 지금 뭐 시뮬레이션 타격을 하더라도 계속 홈런 날리고 하고 잘하는데 네. 이거는 막 계속 못하는 선수를 왜 저렇게 내보내냐 줄기차게 수비도 못하고 이런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결국은 불신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사기도 떨어질 것 같은데. 사기 떨어지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공정한 잣대로 야. 그날 상대 투수와의 그 상대성, 과거 성적, 현재의 그렇군요. 컨디션을 고려하여 최적의 투수와 타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인들 또 후보들도 출전 기회도 생기고 네. 파이팅 스피릿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라인업에 들어간 선수들도 야, 내 잘못하다가 내일 오늘 뭐 4타수 3안타라도 오늘 밤에 어디 술 한잔 하면은 내일 못 나가겠다 하는 이런 긴장감 때문에 끈을 늦추지 못하고 무한 노력을 하려고 하죠. 이 무한 노력을 잘 시키는 게 명감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뭐 선수가 저 감독은 내가 어째도 나 안 쓰고는 못 배겨. 이런 인상을 갖는 순간 감독을 우습게 보거든요. 자기가 갑이고 감독이 을이다. 이리 되면 그 팀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신뢰하는 감독이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페이버, 호의를 베품으로써 특혜를 주는 것도 일종의 특정 선수 편애입니다. 이것도 불공정이네요. 불공정이죠. 이거 그렇죠. 아주 나쁜 겁니다. 네. 그래서 팀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꼭 필요한 선의 긴장감을 없애서 신인 선수들과 선수들의 성장과 발굴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패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항상 새로운 발상으로 합리적인 용병수를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현대 야구에서의 감독의 의무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을 좀 종합하자면 예. 프로 구단의 감독이라면 예. 이 사적인 관계와 친분을 떠나서 네. 팀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모든 선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네.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네. 여러 비난과 역경을 뚫고 소신껏 선수를 기용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게 감독의 존재 이유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상황은 네. 이렇게 다 단장님 말씀처럼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심한 거는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요? 예. 왜요? 그 그라운드에 나가면 일단 우리는 상대 팀을 꺾으러 나간 거 아닙니까? 전쟁이죠. 예, 전쟁이죠. 아까 야전 사령관을 빗대었다면 예. 선수들은 이제 선수는 군인인 이제 거잖아요. 완전히 무장 군인들이죠. 네. 그러면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예, 이기려면. 네. 그런데 네. 무슨 사교 파티에 교제하러 나온 사람들 같아요. 선수들 보면. 아,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시합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는 게 아니고 네. 서로 상대방 덕하고 기웃거리며 방망이에 서로 주고받고 과거의 인연을 찾아 인사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화기애애. 이게 무슨 동창회 나온 친구들 보듯이 이거는 아니다. 아, 화기애애하게 교류하는 건 좋습니다. 음. 이거는 나가서 하고 야구장 안에서는 팬들도 보니까 그 미국 메이저리그 보세요. 별로 말을 안 섞잖아요. 시합할 때는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요즘 더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계속 매스컴에서. 가서 봐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게 뭐 연습하든지 잠시 쉬어야 하고 명상을 해야 할 선수들이 괜히 다른 선수들하고 농담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았거든요.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팬들을 생각해서도 이거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기려고 정말 밤잠 졸이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철밥통 월급쟁이들.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연봉은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팬들은 응원하는 팀이 하위를 배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팀의 선수들은 해맑은 얼굴로 또 상대팀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면 출루했을 때 마치 자기 팀에 좋은 일이 생긴 듯 베이스에서 또 웃고 뭐 상대방하고 희덕거리고 덕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뭔가 얘기를 해요.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런 거 가서. 그런 게 그렇군요. 저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음.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사교성이 좋은 것처럼 인구에 회자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바닥을 쳐서 우리 같은 팬들은 열받고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끼리끼리 모여 그런 희덕대는 선수들의 이런 개념 없고 철없는 행동에 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제가 좀 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우리가 보는 각도를 네. 달리해서 보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쟁에 비유했는데 그 그렇죠. 전쟁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 아니죠. 우리가 적군과 악수하거나 절대 안 농담 됩니다. 따먹지 않잖아요. 안 하죠. 말도 안 섞으면 안 돼요. 팬들은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응원을 하는데 아, 집에 가서 모바일 폰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왜 거기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합니까?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끝나고 해도 나서 괜찮은데 따로 안 보는 데서 시작 전에는 적어도 그렇죠. 결의에 찬 모습으로 그럼요. 끝나고 나서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통로에서 팬들이 안 볼 때 뭐 음. 허깅을 하든 뭐라든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라운드 안에서만큼은 그거는 아니죠. 벌써 정신 상태가 다르잖아요. 정신 상태가 다르다. 오늘 지면 안 된다는 이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팬들은 열심히 응원하여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데 그렇죠. 막상 당사자들은 별로 그런 부담감이 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가 선수들을 선수들을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 물론 좁은 나라니까 네.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이리저리 엮이고 서로 알게 돼 있습니다. 빤합니다. 그건 그렇죠. 뭐 선후배 관계니까요. 형의 친구고 친구의 동생이고 뭐 이런 관계 아닙니까? 네. 그래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는 건 좋다. 그걸 내가 남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단 팬들이 보고 있는 그라운드에 나와서는 온몸으로 투지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또 프로인데요, 그게. 그럼요. 아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팀은 꺾어야 할 적인데 화기애애한 모습은 영 꼴불견입니다. 실력이 되지 않아 안타를 채서 못 치거나 병살타라도 쳐서 무산시키면은 네. 선수들의 얼굴에 자책과 분노가 좀 연기라도 좀 서려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고 열받는데 네.
그냥 태연한 얼굴로 들어간다든지 또 뭐 그런 대로 내가 외야에 그 깊은 플라이를 쳤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더가웃을 향해서 웃으며 웃기까지는 않지만은 그냥 걸어가는 걸 보면은 좀 짜증나요 사실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최강야구를 보더라도 잘못 치고 병살타 치면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뭐 144게임 뭐 맨날 하는 게임 뭐 이러면 뭐 병가지 상사 아니냐 지는 것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정신 나간 일부 감독들 네. 무슨 이렇게 병살 치고 삼진 먹고 들어오는데 말로 없는 애 치고 들어오는 개선장군 대하듯이 박수 치는 건 또 뭡니까? 예? 그 왜 개념 없이 박수 치죠?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선수들이 그냥 무료봉사하는 아마추어입니까? 아니죠. 직업 연봉을 받고 뛰는 그렇죠. 직업인들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못했으면은 뭐 야단칠 건 없어도 얼굴이 좀 표정이라도 굳어야 안 됩니까? 근데 그냥 맑은 얼굴로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어떤 거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정말 속 뒤집어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감독들도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캐머라를 의식해가지고 인기 유지 전략을 쓰나 하는 이런 좀 그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감독이 더가웃에 취열리더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 박수는 왜 그렇게 칩니까? 아이고. 참 예외도 있겠지만 여러 감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보기에도 괴로워요. 비장한 승리에 대한 어떤 결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 해설자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네. 선수나 감독에 대한 비평이나 문제점을 이렇게 딱 핀포인트하여 찍어서 쓴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선수 감독을 감싸주는 대부분 듣기 좋은 소리들만 나열해요. 이것도 야구인 동업자 정신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저런 것이 제가 만약 해설가라면 저런 것이 돈을 받고 직업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가 할 플레이인가? 에라 했을 때 네. 정말 한심하고 이런 플레이를 계속하려면 프로야구를 팬들이 보지 말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슬그머니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선수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지 말기 운동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정신 차리게 하려면은 도대체 에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보면은 보이지 않는 에라 이게 전부 에라인데 네. 너무 이거를 에러로 취급하다 보면 질 떨어져 보이니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참 많아요. 그런 본헤드 플레이 같은 게요. 그리고 뭐 잘못했을 때 선수가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 뭐 또 말은 잘 집니다. 성장하는 선수의 성장통이다. 성장통. 예, 등등 무슨 고장난 CD 플레이어 같은 헛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런 플레이를 연속 저지르는 저런 함량 미달의 프로 선수는 네. 더 이상 1군 시합에 나오면 안 됩니다. 1군 시합은 완성된 기술을 팬들이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팬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 보시려고 돈과 시간을 내어 야구장에 오신 거 아닙니다. 라고 좀 한마디 하는 해설가도 보여야 돼. 벌써 듣자마자. 그렇게 해야죠. 네. 이게 뭡니까? 물론 다 아는 후배들이지만은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설사 용기 있는 해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일부가 특정 선수를 상대로 모 해설가가 독설을 퍼붓다. 꼭 기자들이 언론에서 비난해야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도 그러니까 독설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독설이 아니에요. 이건 독설이라는 거는 남을 해치거나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모질고 악독스러운 말인데 이게 뭐 남을 해치는 말입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얘기인데 뭐 지적이 예, 지적이죠. 네. 그러니까 뜻도 모르는 제대로 모르는 일부 기자들이 이것 갖고 또 팬들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네. 어휘도 몰라요 도대체. 남이 한 사람이 독설이라고 쓰면 다 따라서 독설이라고 또 써요. 예, 그게요.
도대체 대학은 나왔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렇군요. 너무 제가 좀 약간 흥분한 감이 있는데. 근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나는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여기 뭐 언론기관이지만은 네.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을 까발리면 많은 팬들이 외면할까봐 네. 필드의 감독들, 선수들, 관련 언론, KBO, 구단 모두가 애써서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을 높다 뭐 이정우 미국 가면은 거의 뭐 이치로는 넘어섰고 뭐 오따니 쇼헤이 정도로 칠 거라는 이런 식의 이런 자꾸 어떤 환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려대고 치부를 감추고 치부를 기사화하지 않고 이런데 이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뭐 파이를 올려봤자 파이 조각이라도 한 조각 더 차지하려는 이런 게 아닌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롯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 아나운서님도 지난 키움과의 세 경기 중 한 경기에서 쇼스탑 구드럼이 이 친구는 뭐 메이저리그도 왔다 갔다 했다는 친구인데 얼마나 송구를 잘못하는지 하여튼 실책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한 많아요. 게임에 3개도 막 하는데 네. 이 친구 1구 송구 실책했죠. 그러니까 또 퍼스트 베이스맨 고승민이 또 홈송구 실책. 이게 아마 키움하고 경기에서 그랬는데 또 라이트 필더 윤동희까지 또 1루 송구 실책을 하다 보니까 이를 관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 이건 지금 내가 왜 보고 있나? 전국 중학교 야구를 지금 보고 있나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야구도 잘 모르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 한 80한 대살쯤 된 분이에요. 네. 옆에서 보시다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아니 어찌 중학생들만큼도 못 던지고 공을 저리 엉뚱하게 던지나 저게 무슨 직업 야구 선수들이야 하고 개탄할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 프로야구의 실체예요. 연습 부족. 그냥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걸 안 해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수비는 네. 연습한 것만큼 나타납니다. 네. 타격은 안 돼요. 타격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데 수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되죠. 프로 선수면은 네. 나는 밤잠을 안 자더라도 그 김연아 트리플 점프 하듯이 연습을 하겠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던질 때 공을 어떻게 던져야 바로 들어가나.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죠. 프로라면. 네. 여기서 제가 한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장훈 선수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죠. 장훈 선수는 거짓말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자기가 야구 은퇴할 때까지 롯데 오리온즈에서 은퇴할 때까지 아내인 그 하리모토 도시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한 방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혼자 딴방에 잤습니다. 방망이를 가슴에 안고. 와. 뭐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하리모토 장훈 선수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안고 잤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좋은 타격폼이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1000번씩 휘둘러 봤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 한밤에도 일어나가지고 많이 스윙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사다루 왕정치 선수랑 그 원정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정치 책에도 나오고 그 장훈 선수 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옆방에서 윙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면은 이제 장훈 선수도 밤에 일어나서 휘두르고 있고 왕정치도 휘두르고 또 옥상에 가서 연습하면은 슬그머니 또 우연히 거기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또 연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완전 연습별로였네요. 그러니까 타격도 우리 연습하는데 수비 그거 연습하면요. 네. 그래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정도 받는다 5년에 24시간 야구만 생각하겠어요. 네. 24시간. 그거 뭐 어렵습니까? 지금 돈 못 버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연봉 정말 몇천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평생 집 하나 마련 못해서 이렇게 비실대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물론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애들 보세요. 얼마나 정교한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요. 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너무 시니컬한지 모르지만
이런 걸 좀 눈물나게 좀 꼬집는 그런 분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그 히로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해설할 때 엄청 꼬집었습니다. 선수들 잘못하면 저런 선수는 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순철 해설위원이 많이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신다는 말이 있던데 좀 수위를 좀 더 높여가지고 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야구 선수 전체가 대부분 이런 편안한 정신 상태와 환경 속에서 야구를 하니까 감독들도 뭐 여기에 영향을 받는지 중불나게 소신 있고 원칙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큰 야구라는 이권 카르텔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좋은 소리나 하고 뭐 신뢰의 야구니 형님 리더십이니 뭐니 하면 같이 뒹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황당하고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감독들의 한결같은 입버릇, 소통을 강화하며 형님 리더십을 구사하겠다라는 취임사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취임사에서. 자, 그런데 감독이 아버지 같은 리더십을 구사하며 선수들을 강한 선수들로 키우겠다. 이런 소리를 해야 정상 아닌가요? 형님 리더십이 아니라 아니죠. 아버지 같은 리더십. 아버지 같은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위에서 싫은 소리라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 감독은 팀을 이끄는 리더이지 선수들 같이 한 이불에 같이 뒹굴 대상이 아닙니다. 감독은 팀 성적에 책임을 져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을 동료 및 강으로 단련시키어 이끌고 갈 사람이지 선수들과 소통이나 하며 타협하며 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감독 스스로 본인의 위치와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이라는 어휘 자체는 본래 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일부 좀 이상한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을 위하는 척 만든 기만용 어휘입니다. 이것도 소통이요. 소통. 예. 그러면 뭐 우리 민중들과 소통하겠다. 국민들과 소통해서 정하겠다. 그런 소리 잘하는 사람치고 네. 그렇게 하던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인 감독은 뭐 우리 구간아나운서님도 스포츠맨이시지만 네. 이런 저의가 있는 애매한 그런 어휘는 사용하지 말고 크리스탈 클리어 수정처럼 맑게 그런 명백한 어휘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더인 감독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선수들을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지. 뭐 매사 소통이나 하고 타협이나 하고 훈련을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독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좋은 소리 듣습니다. 아, 감독과 선수들이 화기애애하고 화기애매가 아니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든요. 네. 요구사항이 다르죠. 그렇죠. 감독은 싫은 위치가 소리 해야 다른데.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선수들은 편하게 있고 싶거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독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위치를 선수 수준으로 낮게 잡아 같이 뒹굴다 보니까 선수들이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독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 리더십의 어려움을 느끼고 목소리가 큰 선수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이제 끌려다니게 마련이죠.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바꿀 때 못 바꾸고 실실 눈치 보고 말이죠. 음.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감독이 소신껏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건방짐이 하늘에 닿은 선수들이 아주 불량하게 감독에게 불만을 표하는 이제 추태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선수들의 눈에는 감독도 자기보다 연봉도 작고 자기들이 흔들어대면 쫓겨나갈 수 있고 인기도 덜한 우스운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 그렇게 보죠. 인간이 다 그래요. 와. 감독은 쉬고 싶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은 선수들이 이끌고 그런 본능에 반해 강하게 선수단을 단련시켜야 할 입장에 있기에 감독에게 지휘권 통제권을 강하게 부여한 것인데 이를 스스로 활용도 못하고 선수들에게 잘 보여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걸로 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화가 아닌 나약한 감독의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네, 여기에 네. 반론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투수 교체를 할 경우에 자기가 못 던져서 팀에 폐를 끼쳤다고는 생각 안 하고 마침 뭐 자기는 잘 던졌는데 억지로 끌려 내려가는 양 아주 사실을 외면하며 불만스러움을 노골적으로 표해서 공을 스탠드로 던지고 그렇죠. 멀리 야외 스탠드로 던졌죠. 예, 더가웃까지 와가지고 글러브를 뭐 던지면서 불만을 표하는 투수가 있지 않나. 자기 기분을 거슬렸다고 감독이 듣고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더가웃에 난동 피는 타자가 있지 않나. 이게 도대체 저는 이런 흉한 모습이 소위 소통 형님 리더십 후유증입니다. 제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미국 프로야구를 한참 볼 때 보면은 뉴욕 양키즈에서 그 당시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였던 그 레지 잭슨 미스터 옥토버라는 네. 이 홈런 타자하고 그 당시 밀리 마틴이라는 또 불같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뉴욕 양키즈에서 여러 번 감독됐다가 여러 번 잘린 유명한 사람인데 더가웃에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했거든요. 감독이랑 선수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때 야 너무 저런 치명적인데? 놈들이 어디 있나. 네. 그래도 감독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때 상상도 못했죠. 오. 누가 김응용 감독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들이닥칩니다. 예, 몇 년 이내에 더가웃에서 이제 감독하고 멱살잡이하는 일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와. 제가 여기서 주장한 말이 그때야 이제 느낄 겁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 그래요? 그 서울 소희초등학교가에서 일어난 그 네, 교사 서울초등학교. 네. 이런 사건도 다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음.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감독은 감독입니다. 몰래 어린아이들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뺏어버리니까 누가 교사를 하겠어요. 집에 가면 부모 잔소리 안 하죠. 나가면 안 하죠. 얘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 그렇게도 접근할 수 안 있군요. 되죠. 그렇게 네.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감독은 그렇죠. 감독이다. 감독은 감독이죠. 권위와 또 그 위치에 맞는 또 품위 뭐 이런 거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지위에 대한. 예, 그래서 감독들도 이제 형님도 없이 소통 타령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 권위와 품위를 지켜 감독의 올바른 지휘와 권위에 도전하는 선수는 성적이 좀 떨어질 값에 바로 제재를 가해야 하여 일벌 100개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감독직에서 뭐 우리가 이제 감독 입장 생각하면 해외 나가면 야구 해설이나 또 타팀에 가서 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구지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이고도 다 선수들하고도 좋게 지내고 뭐 다른 팀하고도 악수도 하고 좋게 지내자 하고 이제 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원칙과 실력보다는 요령과 처세술을 즉 야구 외적인 대인관계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팀의 노장, 베테랑 선수, 유망주, 고액 연봉 실력자 등 선수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련한 모습이 보입니다. 감독이요. 네. 내가 너무 날카로운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어떤 면에서는 어느 팀에서 간에 감독을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3, 4년 정도 하면 평생 여생을 야구에서 돈을 벌지 않아도 은퇴하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신껏 할 거 아닙니까? 그만두고 나면은 야구에 떠나면 돼 그냥. 해결책까지 제시해 예, 주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해결책이 있어야죠. 오. 감독으로 재지가 성적이 나빠서 그만두면 두 번 다시 야구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야. 예, 모든 인간관계를 도외시한 채 네. 최선의 용병수를 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얼마 되지 않는 연봉으로 어느 한 팀의 감독직을 마치면 앞날이 막막해지잖아요. 애들은 있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매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날이 막막해질 것 같으니까 매사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처신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진 놈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알기에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 팀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팀의 감독이나 코치로 가고 하다못해 뭐 KBO에 가서 또 뭐 감투라도 하나 얻을 거 아닙니까? 수월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구단주 입장에서는 감독이 눈치 안 보고 최선을 다해 지도해도 될 수 있도록 감독의 연봉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팀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네. 무조건 감독 연봉 후려칠 게 아니라 선수 150억 준다면은 감독 한 2, 30억 줘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진정한 소실 대탐이다. 작게 잃고 크게 얻는 거다. 그 감독 잘하면은 보너스 한 10억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맨날 뭐 감독 보고 잘해라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점과 대안 제시가 없는 거는 공연불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의 말에 조금 혐오감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은 한국 프로야구를 위한 고언이라고 좀 야구인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감독이 감독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줘야죠. 중요하다. 감독의 권위도 크게 좀 올려줘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해하면 좋죠. 생계에도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렇죠. 예. 네. 뭐 마지막에 뭐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단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아이고. 물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일부 그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다 같이 생각하죠. 지금까지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게 생각하기 한국 야구의 때문에.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 직설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 네. 제가 나와서 그냥 드러나 만한 소리, 음, 두루뭉실한 소리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맞습니다. 그 뭐라고 네, 전파 낭비합니까? 네. CBS에 아까운 전파를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야구 직설인데 네. 오늘은 초대석에서 이렇게 야구 최근 경기 분석이랑 네. 형린 리더십 또 실내 야구, 네. 소통의 야구 이 문제점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오늘은 수요일날 뵙지만 다음 주부터 또 목요일날 예. 야구 직설로 우리 송정규 단장과 함께 만나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네, 지금까지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